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인연은 이제 그만 보내야 한다는 걸. 하지만 마음은 자꾸 손끝을 붙잡고 머리는 이유를 되뇌며 한참을 망설이죠. 그 사람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했던 것도 아닌데 어딘가 어긋났고 이제는 끝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한 번만 더라는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이럴 때 철학은 말합니다. 당신이 붙잡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였던 더 따뜻했던 나 자신일 수도 있다고요. 그 사람과 걷던 골목길, 함께 웃었던 대화의 잔향. 그때의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상대가 아니라 나의 기억으로 남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 관계를 놓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에 흔들리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감정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나인지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칸트는 말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떤 관계에 오래 머무는 이유는 그 관계가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외롭고 아플 수 있죠. 사랑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그 사랑이 없던 내가 이제 다시 나타났다는 현실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진짜 당신은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내면의 고요에서 생겨나는 거라고. 끝내야 할 인연 앞에서 오래 망설이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과 함께였던 나를 이제 천천히 보내야 하니까요. 스토아의 말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흘려보내고 통제할 수 있는 나를 다시 품에 안는 일부터 지금 여기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붙잡고 있는 게 미련인지 소중함인지 헷갈릴 때 지금도 그 사람이 생각나면 마음이 먹먹해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단지 미련인지 아니면 진짜 소중함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있죠. 여기서 철학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이 붙잡는 그 감정은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였던 당신의 삶을 향한 집착인가요? 우린 자주 감정을 과거에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지금으로 끌고 와 나를 계속 흔들리게 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건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말했습니다. 최고의 인간은 홀로 있어도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라고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든 그 인연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를 채워주기도 하지만 때론 그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잃어가기도 하니까요. 그 사람이 나의 일상이었고 나의 감정이었고 나의 미래였기에 이제는 그 공백이 마치 나라는 사람 전체가 비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그 빈자리는 누군가로 다시 채워질 필요가 없다고, 당신 스스로의 사유와 내면으로 조금씩 다시 채워갈 수 있다고요. 노자는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채우기보다 비우는 데서 삶의 지혜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소중함으로 남는다면 그건 당신이 그 인연 안에서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제는 그 감정조차 놓아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죽이지 않는 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슬픔이 있다고 해서 그 인연이 반드시 아름다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후회가 남는다고 해서 그 인연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인연은 기억 속에서 더 선명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미화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끝을 마주했다면 그것은 무언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흔들리는 당신께 철학은 속삭입니다. 지금 이 아픔을 당신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끝났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의 가능성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 사람을 떠올릴수록 나는 자꾸 작아지는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따뜻한 기억보다 왠지 모를 죄책감이 먼저 떠오릅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자꾸만 과거를 되감고 그 안에 나를 가둬둡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순간에 멈춰 내 잘못을 곱씹고 내 감정을 탓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이 끝난 후 자꾸만 스스로를 깎아내릴까요? 철학은 여기서 자기 동일성이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나였을 때가 진짜 나였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그 말은 곧 타인의 시선이나 감정에서 벗어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변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이 덜 소중해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안에 있던 당신의 진심마저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마주했던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었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무언가를 주고 싶었기에 그만큼 내가 노력했다는 흔적이 지금도 당신을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성숙한 관계는 상처가 남더라도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질문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니까요.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선택에 맡겨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떠났다면 나라는 존재도 의미가 없어진 것처럼 느끼는 착각. 하지만 그것은 내가 나를 잃은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니체는 인간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상실을 통해 다시 나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비로소 그때의 당신은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누구보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그 기억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뿌리라고. 그러니 작아지지 마세요. 당신은 작아진 것이 아니라 아직 다 피우지 못한 어떤 성장의 중간에 서 있는 것 뿐이니까요. 그 사람과의 기억이 자꾸 꿈에 나오는 이유. 잠에서 깼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머리맡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우린 함께였고, 웃고 있었고, 때로는 다투고 있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왜 우리는 아직도 그런 꿈을 꿀까요? 철학은 말합니다. 꿈은 억눌린 무의식의 언어라고. 우리가 낮 동안 외면한 감정들이 밤이 되면 조용히 얼굴을 내민다고. 그 사람과의 기억이 꿈에 나타나는 건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아직 그 인연을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조각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의 감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꿈에 나온다는 건 그 사람이 여전히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기보다 그 사람과 함께였던 시간 속 당신의 감정이 아직 현재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잊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어쩌면 당신은 아직 그 사람을 통해 느꼈던 감정들과 완전히 작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후회든 꿈은 그것들을 가볍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의 무게만큼 우리의 잠결을 흔들어 깨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고. 물도 바람도 마음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때로 흘러가야 할 것을 붙잡고 거기 머물며 나를 다그칩니다. 왜 아직도 잊지 못했냐고. 하지만 철학은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보다 그 감정의 실루엣을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말합니다. 꿈속에서라도 그 사람과 마주했다면 이제는 깨어있는 당신의 시간 속에서 그 인연을 정리해 줄 차례입니다. 그 인연은 당신에게 무엇이었는지, 그 사랑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인연 없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조용히 성찰해 보십시오. 그 꿈은 당신이 여전히 관계를 품고 있다는 증거이자 그 관계와 이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은 무언가를 끝내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저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걸 조용히 알려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감정을 조금씩 꺼내어 빛에 비추어 보세요. 그 속에 있는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도록. 왜 끝내야 할 인연이 가장 애틋하게 느껴질까? 이상하게도 이미 끝난 인연이 가장 따뜻하고 그리운 기억으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땐 몰랐던 것들이 헤어진 뒤에야 하나둘씩 떠오르고 그제야 그 인연이 나에게 얼마나 깊었는지를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끝내야 했던 인연이 이토록 애틋하게 느껴질까요? 철학은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나간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라고. 지금 손에 없는 것일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이 내 안에서 차지한 기억의 자리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도 나를 그리워할까?
그 사람도 이 순간 나처럼 아플까? 그런 상상을 하며 자꾸만 마음 한쪽을 붙잡고 놓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관계란 내가 타인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관계라고. 지금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그 애틋함이 정말 그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남겨준 감정 때문인지를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십시오. 종종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라진 이후의 공백을 애틋함이라는 이름으로 부여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 그 사람의 목소리, 웃음소리, 익숙했던 표정 하나하나가 모두 나의 일부였기 때문에 이별은 나의 일부를 떼어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픈 건 당연한 일이고 그 인연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건 그만큼 내가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기억은 해석을 거쳐 다시 태어난다고. 지금 당신이 그리워하는 감정은 기억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을 지우려 하지 마세요. 다만 그 기억에 머물러 있지는 마세요. 지금 당신은 그 애틋함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관계에 진심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애틋함을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접어둘 시간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삶이란 자꾸 뺄셈을 하면서 덜어내는 것 속에서 더 깊어지는 길이라고.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그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끝났기 때문에 비로소 더 뚜렷이 보이는 것들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 애틋함은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별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미워하게 될까? 이별은 두 사람이 서로를 떠나는 일이지만 끝내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떠나는 일로 이어지곤 합니다. 관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때 좀 더 참았더라면 왜 그렇게 굴었을까? 하지만 철학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책임지려는 그 이별은 정말 당신 혼자서 만든 것인가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외부의 일들에 대해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간 이유, 그 관계가 무너진 순간 당신은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더 잘할 수 있었던 나를 상상하며 현재의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철학은 여기서 말합니다.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변화라고. 끝났다는 사실보다 그 끝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애썼고 사랑을 주기 위해 때로는 감정을 숨기고 자신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그저 후회로만 남아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선한 행위란 결과가 아닌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진심이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은 절대로 당신을 비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별은 관계의 끝이자 사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놓는 동시에 그 관계 속에서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말합니다. 가장 깊은 사유는 가장 아픈 순간에 시작된다고. 그 사람이 없어도 당신은 당신입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다시 안아주세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기도 했다는 걸 이제는 알아차려야 할 시간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처로 인해 더 깊어지는 존재라고. 그 아픔은 당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또 한 걸음 성숙해졌다는 표식입니다. 그러니 이별 앞에서 당신을 버리지 마세요. 그 누구보다도 당신이 당신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엔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어야 하니까요. 사랑이 끝났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까? 문득 그 사람이 연락하지 않을까? 길을 걷다 마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음 한편이 조용히 문을 열어둡니다. 분명 끝났다고, 서로의 인생에서 멀어졌다고 다짐했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이 돌아올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요? 철학은 말합니다. 기다림은 단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느꼈던 감정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라는 바람이기도 하다고. 기다림 속엔 그 사람을 향한 마음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였던 시간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절실함이 숨어 있습니다. 스토아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말하지만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라 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건 정말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평온함, 그 감정의 온도인가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모든 감정이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아직도 당신 안에 조용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감정은 변화하고 사랑도 형태를 바꾸며 그 사람 역시 이미 어떤 다른 시간을 살고 있을 수 있다고. 그 기다림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탱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철학은 그 기다림이 당신 삶을 멈추게 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라고 속삭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그 사람의 시간이 아닌 당신 자신의 시간을 멈춰놓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삶은 반복이 아니라 영원한 창조의 연속이라고. 지나간 것을 반복하려 하지 말고 지금의 당신을 다시 새롭게 만들라고. 기다림이 익숙해질수록 당신은 점점 과거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거의 감정은 점점 더 아름답게 미화되고 지금의 외로움은 더욱 선명해지죠. 그러니 이제는 그 기다림의 끝에서 당신을 다시 맞이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 당신의 하루는 계속되고 있고 당신의 삶은 여전히 흐르고 있으니까요.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기다림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에게 다시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지금도 마음 어딘가가 문을 열어놓고 있다면 이제 그 문을 밖이 아닌 안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곳에 진짜 당신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 사람을 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이유. 잊어야지, 이제는 보내야지. 다짐을 반복할수록 그 사람의 얼굴은 더 선명해지고 목소리는 자꾸만 마음속을 울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잊으려 할수록
기억은 더 또렷해지는 걸까요? 철학은 여기에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기억은 밀어낼수록 저항하고 받아들일수록 서서히 사라진다고. 우리는 흔히 슬픔을 잊기 위해 애쓰고 후회를 털어내기 위해 마음을 다잡지만 그 모든 노력은 오히려 그 감정에 의미를 더해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의식의 아래로 숨어들어 더 강한 힘으로 되돌아온다고. 그 사람을 잊고 싶은 건 그 인연이 나를 더 이상 흔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진정한 해방은 잊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시간 속에 나는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그 모든 것을 덤덤히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기억은 당신 안에서 다른 이름으로 정리됩니다. 스토아는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 감정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사람은 당신의 삶 속에서 한 시절을 함께 걸었던 존재입니다. 그걸 억지로 지우려 한다면 당신이 사랑했던 나날까지 지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흔적은 사라져야 할 오점이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었던 증거입니다. 그러니 기억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기억이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그건 당신이 그만큼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흐름을 말합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힘은 언젠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지만 흘러가게 두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비워진다고. 기억은 떠나보낼 대상이 아니라 서서히 멀어지는 풍경입니다. 당신이 뒤돌아보지 않으면 그 풍경은 조금씩 흐려질 것이고 마침내 당신은 그 길에서 다른 바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기억을 잊으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다정하게 끌어안아 주세요. 철학은 말합니다. 아무리 지난 기억이라도 당신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저 한 계절의 빛처럼 스쳐갈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빛은 당신 안에 또 다른 따뜻함으로 남게 될 거라고. 그 사람 없는 삶이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 이제는 연락도 없고, 더 이상 우연히 마주칠 일도 없고, 사진 속 모습도, 대화의 습관도 모두 시간이 조금씩 가져가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 없는 하루가 낯설기만 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기보다 사라진 자리를 계속 바라보게 될까요? 철학은 말합니다. 인간은 익숙함을 사랑한다고. 익숙한 감정,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일상이 곧 나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였던 시간은 단순한 연애의 기억이 아니라 당신의 삶 자체에 스며든 감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는 지금의 삶은 단지 한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짜여 있던 당신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든 사물과 관계는 소유가 아닌 이용의 대상이라 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집착하지 말라고. 하지만 철학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착이 곧 사랑의 깊이였다고. 당신이 그 사람 없는 삶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그만큼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지금의 어색함은 사랑을 잃은 부작용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비어있음이 곧 쓰임이 된다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빈자리가 당장은 공허하고 외롭더라도 그 빈자리를 통해 당신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나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 즉 자기 완성과 조화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의 당신이 아름다웠다면 이제는 그 사람 없이도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밟아야 할 시간입니다. 처음엔 낯설겠죠. 그 사람이 없는 침묵, 혼자 밥을 먹는 자리, 익숙한 노래 한 곡조차도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낯설문, 새로운 익숙함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 낯선 시간을 견뎌낼수록 당신은 점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삶에서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삶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별은 공백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백입니다. 그 여백 속에 당신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낯설다고 두려워 마세요. 지금 이 낯설미야말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별은 조용히 찾아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낯설게 만듭니다. 손에 닿던 익숙한 공기조차 이젠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고 함께하던 시간이 멈춘 자리에 긴 침묵과 공백이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사랑이 끝난 것이지 사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스며들어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고. 소크라테스는 삶을 성찰 없는 상태로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남긴 상처를 성찰 없이 흘려보낸다면 그 관계는 고통으로만 남겠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그 인연은 당신 안에서 철학이 됩니다. 왜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왜 이별 앞에서 자꾸 무너졌는지, 왜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지, 그 질문들 속에는 당신의 진심이 있고 당신의 외로움이 있으며 당신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당신이 덜 아름다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당신이 덜 가치 있는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철학은 그 아픔 속에서도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 사람이 떠난 자리를 슬픔이 아닌 사유로 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관계를 품은 채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가라고. 이별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삶이라는 긴 강물 위에서 잠시 머물렀던 섬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나간 사랑을 놓아줄 줄 아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더 넓은 사랑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당신은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잃는 법을 배웠으며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철학은 결국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 사랑을 기억하는 당신의 깊이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였습니다.